그래서 열일하는 민경욱원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제에 선거법 개정하자. 네, 내년 3월 대선인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 내년 3월에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빙의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을 중앙선관위가 한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빙의 상황에서는 선관위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약간의 손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게 2010년, 2012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문제에 어차피 들여다본 민경욱 전 의원께서 이 문제도 마저 들여다봐달라. 2010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 했는가? 2012년 총대선 때부터 분석을 다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2010년에 강남 3구 개표 지연 후에 참관인이 완전히 사라진 사건부터 해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집에 갔던 오세훈 전 시장이 아침 일찍같이 새벽에 불려나와서 오세훈 후보가 새벽에 불려나와서 어정쩡하게 인사말을 했던 그 황당한 상황이 새벽 1시 이후에 결과가 뒤집어져 버린 강남 3구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선관위가 날이 추워서 3, 4%의 혼표가 발생했다고 말했던 그 황당한 일. 제가 Never Again 2012라고 하는 날이 추워 혼표가 나왔다는 선관위. 그 당시에 1부, 2부, 3부, 6부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기억나죠? 한 2달 전인가 5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가 쏟아져 나왔던 이 현상 왜 안 들여다봅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어떤 입증할 수도 없는 근거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의혹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으로 딱 나오는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의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것이 나오는 것이 증거가 있는 거를 왜 들여다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미분류표 얘기를 했는데 미분류표 중에 이런 미분류표가 어디가 있냐는 말이죠. 네? 춘천의 신사 우동 3투표구 4투표구에서 무려 3투표구는 33.3%, 4투표구에서는 49.1%, 네,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미분류표로 왕창 쏟아져 들어갔던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바깥으로 출력해 나오는 라인을 보고 있으니까 아예 컴퓨터 뒤쪽으로 미분류표가 막 쏟아져 나가도록 만들었던 이 사건. 이 쏟아져 나간 이 미분류표는 왜 지금 미분류표에 관심 많은 우리 민경욱 전은 왜 안 들여다보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더기표 이렇게 왕창 그냥 딱 꼽혀져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서 전부 박근혜 동그라미 친 저 무더기표도 그 당시 2012년 대선에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광주 북구 선관위 위원장 도장 위조했던 사건. 무능일동 투표구와 무능이동 중흥이동 3투표구에서 같은 광주 북구 같은 선관 위원장 한 사람이 위원장이 동일한 그런 투표구에서 다음날 개표 다음날 개표 상황표를 다시 작성을 하면서 위원장 도장을 선관위 직원이 나가서 새로 파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었던 것이 발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죠? 왼쪽 도장과 오른쪽 도장이 달라요. 최모 부장판사께서 위원장이셨는데 왼쪽 도장은 오른쪽 도장 보세요. 오른쪽이 오리지널입니다. 최 부장판사께서 가지고 갔던 당일의 도장이 오른쪽 도장이에요. 최인규라고 딱 세 자 적혀 있습니다. 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거 보면 네 자입니다. 최인규인 네 자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봐도 도장이 굉장히 굵게 찍었다, 도장밥이 많이 묻었다 정도로 착각하기가 쉽지만 자세히 보니 다르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뉴시스 기자한테 이 내용을 통보하고 문자를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언론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최 부장판사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광주 선관위로 전화를 했더니 저쪽 장흥 쪽에서 그쪽 근무를 하신다 그래요. 지역 선관위원장분들이 지역의 부장 판사급 분들이 전부 지역 선관위원장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 개표 상황표에 도장을 찍는 위원분들이, 그 위원분들이 7분 이렇게 계신데 전부 지역의 유지 또는 검사 아니면 판사 또는 변호사, 그 다음 지역 유지분들이 이렇게 위원을 맡는데, 왜 선관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아닙니까? 대법관이고 선관위 자체가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위원장은, 지역 선관위원장들은 부장판사급 분들이 이렇게 맡아요. 그러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서 물론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공부는 적어도 숙지를 하면서 위원장 역할을 하시겠지만 세세하게 모르세요. 세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니 선관위 직원이 내용에 이런저런 변화를 주고 변조를 하고 위조를 하고 뭔가를 새로 작성하고, 아니 개표 상황표를 왜 다음날 왜 작성을 합니까? 그런 행위를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잡아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뭐냐? 검찰에 고발을 해도 이 내용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이런 도장의 내용을 해서 이렇게 중앙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선관위원장 춘천, 광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과 광주 선관위원장 춘천 미분류표가 막 쏟아져 나왔던 위원장 세 사람을 상대로 제가 창원지검에 가서 형사고발을 했단 말이죠. 고발장을 접수를 해도 기각돼 버려요. 기각. 심지어 제가 그 고발장을 갖다 접수를 시키면서 그 꼭대기에다가 견출지를 붙여서, 메모지를 붙여서 이문정 검사께서 이 사건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문정 검사께서 창원지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창원지검으로 가서 접수를 하고, 그것도 뉴시스 기자와 함께 가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문정 검사님 손에 가기도 전에 기각을 시켜버렸을 텐데, 그 이유는 이거를 만약에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국의 200여 군데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다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표 상황표를 다음 날 뜯어 고쳐야 됐던 이유는, 광주 북구는요 111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111개 투표소 가운데 35군데의 표를 새로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개표 상황표를 처음부터 결과표를 만들어 둔 결과로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개표 다음 날 실제로 나온 데이터로 전부 뜯어 고친 거예요. 111개 중에 35개를. 근데 35개에 대해서는 위원 도장부터 위원장 도장을 전부 다 새로 찍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거기서는 전부 다 위원회 도장을 확보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다시 가서 달라고 했든지. 근데 아마 여기는 위원장 도장을 다시 달라고 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아예 나가서 도장을 파온 거예요. 그게 이제 전화를 했죠. 부장판사님한테. 어느 도장이, 이 2개 도장 중에 어느 게 당일날 가져가셨던 도장입니까? 하나 가져가셨습니까? 2개 또 가져가셨습니까? 물어봤죠. 하나 가져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도장은 뭡니까? 모르는 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 직원한테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니 선관위 직원이 두 종류 도장이 있다는 걸 맞다고 하네요. 선관위 직원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위조지. 그래서 이제 선관위 직원한테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도장을 위조한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한 거예요. 기자협회 대동을 하고. 왜 그걸 위조를 했습니까? 아니, 도장이 2개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도장이 2개라서 문제될 것 없다. 그래요. 한 사람이 도장을 2개를 쥐고 있다가 여기는 이 도장 찍고 저기를 저 도장 찍었으면 본인 도장이 맞다고만 한다면 문제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만든 도장은 위조잖아요. 그건 위조 아닙니까? 대답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죠. 그냥 기각돼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요. 개표 다음 날 개표 상황표를 새롭게 만드는 조작이에요, 조작. 새롭게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고스란히 나오고, 그러면 그 사전에 미리부터 만들어 놓은 사전표, 개표 결과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255군데의 투표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드러난 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개표 부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네티즌들이 선거 소송인단 한영수 위원장이나 김필원 대표나 그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내용이 선관위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고, 왜냐하면 개표 다음 날에는 몇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몇 사람이 투표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니까 그거를 받고, 그 다음 언론사에서 입수한 개표 상황표를 전부 입수를 하고, 이걸 크로스 체크하는 게 유사일에, 대한민국 선거일에 유사일에 처음으로 모든 발생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크로스 체크한 결과였던 거죠. 현장에서 개표를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은 TV에서 어떤 자막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TV를 보는 사람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위에서 드론처럼 양쪽을 모두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조작과 개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은 필요하면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 줄 수 있으니까 2010년, 2012년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뭐 그걸 지금 다시 결과를 지금 거꾸로 도와서 뭐 다시 지금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선거 관련 부분은 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할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내년 대선 때에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에 대해서 열이라는 민경욱 의원한테 제안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하자. 사전 선거제도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전 선거제도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5일 전에 투표란이 5일 전에 이틀에 걸쳐서 투표를 해서 선거 당일날 못하는 사람들 하게 하고, 그래서 편리한 것처럼 인식돼서 지금까지 해오는데, 사전 선거 때에 투표하는 게 10%, 15% 정도 되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기껏 해야 1000명, 많이 해야 1000명, 아니면 2000, 더 많이 해야 2000명 수준입니다. 그것도 뭐 전화로 하든 아니면 뭐 문자로. 전국 여론조사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촉을 세우고 지켜보는 그 여론조사도 불과 1000명, 2000명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하는데, 4천만 유권자, 대한민국 유권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75% 투표율이라 해도 3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75% 투표율에서 그 중에 10%면 300만, 15%면 450만, 300만, 450만이 5일 전에 투표를 완료한다는 것은 D-Day 5일 전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어떤 정치 집단이든 5일 전에, 5일 후에 나타날 최종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에 대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싶은 집단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이든. 어떠한 부정함이 개입이 돼서라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국을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박빙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뭐 호남 또는 영남, 거기는 뭐 결론이 빤히 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충청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박빙 지역에서는 약간만 들여다봐도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금이 투입이 되든 아니면 막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든 이러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5일 전에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선거제도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지만 반드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손바닥에 10장, 20장, 30장 집어넣어도
손바닥 큰 사람은 100장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확인하고 밝힐 방법이 없는 게 현행 제도라는 얘기죠.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하는 용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은 모르되 그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투표소 수개표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것. 전국에 13,500개의 투표소에서 3천만 표를 개표를 합니다. 4천만 유권자 가운데 75% 투표했을 때를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한 투표소에 2,222표. 자, 그러면 도서지방이라든지 섬지방은 몇백 표밖에 안 되겠죠. 그런 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데는 3,000표, 4,000표까지 가는 데도 있겠죠. 뭐 평균 잡아 3,000표라고 하더라도 전국이 2시간 이내에 개표가 완료될 수 있는 것이 투표소 수개표 방법입니다. 자, 대선인 경우에, 총선인 경우나 후보가 많을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3월 달에 대선인 경우에 전국의 13,50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손으로 개표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한다고 하면 2시간 만에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방식으로 끝납니다. 자, 테이블 놓고 여당 측 5사람, 야당 측 5사람 나란히 앞뒤로 앉아요. 저쪽에는 여당 측 대표자, 이쪽은 야당 측 대표자. 그 뒤로는 주민들이 뺑 둘러싸고 그 테이블 위에는 CCTV가 돌아가고 주민들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래서 저 가운데 쏟아 부어봤자 몇 표입니까? 3,000표. 저 테이블 위에 얹어지는 3,000표. 그 3,000표를 10명이 분류를 하면 1인당 300표. 1인당 300장, 300만원. 300만원이 있는데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섞여 있다고. 300장의 종이가 A 후보와 B 후보, C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그거를 분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300장을. 자, 그래서 이쪽 여당 쪽에서 쭉 분류한 거를 합산을 하고 야당 쪽에서 쭉 분류한 걸 합산해서 서로 교환해서 확인을 하고 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둘러섰던 주민들도 이상 없습니다. 확인하면 전부 다 박수치고 그 결과를 핸드폰으로 입력하면 되잖아요. 13011 투표소 결과 A 후보 몇 표, B 후보 몇 표, C 후보 몇 표 핸드폰으로 입력하는 순간 전국이 집계가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돈도 보내는 시대에. 이렇게 투표소에서 투명한 아크릴에 투표 용지를 집어들어서 또르르 떨어지는 거 눈으로 보면서 그거를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엎어서 현장에서 개표하면 전국이 2시간 내로 끝난단 말이에요.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꽉 막혀있는 투표함을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체육관으로 이동을 하고 이걸 말이죠. 제가 2010년,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분석을 해서 2013년 열심히 이걸 갖다가 또 들고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의원으로 계시면서 그때 후보셨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님 의원회관에 제가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뵙고 그때 한영수 대표 그리고 몇 분이 같이 함께 가서 2시간 가까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당시에 인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2013년부터 주구장창 제가 이렇게 떠들어왔던 내용을 요걸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전투표 폐지, 투표소 수개표 도입, 선거법 개정 필요, 투표 불신만 초래한 사전투표 공명선거 우선돼야, 사전투표를 폐지하자, 전자개표기 전면 폐지하자, 투명투표함 도입하자, 투표소 수개표하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 금지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전 의원이에요. 조원진 의원이에요.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이분을 제가 좋아할 리가 없지만 제가 주장하고 했던
예? 그걸 지금 고스란히 재작년 2019년에 주장하니 참 묘합니다, 기분이.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체육관은 체육하는 곳인데 여기다가 전부 모아놓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계가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막 미블리표 쏟아내는 그 짓을 왜 하냔 말이죠. 이 미친 짓을 왜 반복하느냐 말이죠. 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 이왕 열일하시는 김에 선거법 제도 개선하는 문제, 투표소 수개표, 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공화당 조은진 의원하고 함께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열일하는 민경욱 의원께 제안하고자 한 이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이 부정이 존재하네, 개표가 어떻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500명이 투표했는데 표는 530표야, 30표는 어디서 났어? 그 말 나와도 할 말 없습니다. 손바닥 일일이 검사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부정선거, 개표 부정 문제, 이것이 허용되는 또는 얼마든지 이러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현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굉장히 화가 내요. 그죠? 보랏빛 따르릉님, 타당성 있네요. 타당성 있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인데요.